안녕하세요. 큐피트 타로의 큐피트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타로 카드로 알아볼 고민 주제는 헤어진 후 그 사람 근황 및 심리,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상황과 디테일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부분이나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만 소중히 담아가시고 안 맞는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카드 선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 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헤어진 후 그 사람, 근황 및 심리,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우선 이 상대방 분 쪽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좀 정의가 된다거나 남녀로 굳이 따지자면 어떤 남자 또는 여자분이더라도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그 중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쪽에 의해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절단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먼저 헤어짐을 고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정말 작정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만만한, 그러니까 되게 뭐 소심하게 뭐 둘이 뭐 이렇게 깨짝깨짝 대다가 뭐 연락이 다 안 닿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대놓고 헤어지자, 뭐 이별, 약간 이런 딱 명확한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지금 헤어짐을 맞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분 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우울증은 좀 겪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더 어떤 우울의 기운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이분의 어떤 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굉장히 심리가 막 변화무쌍하고 어쩔 땐 기분이 좋다가도 어쩔 땐 기분이 나쁘고 어쩔 땐 여러분을 잊고 잘 사는 듯 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여러분들 없이 못 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계속 변동이 있는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근황이라고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그냥 딱 어떤 키워드나 테마로 딱 봤을 때 어린 아이 같은 미숙함, 두 사람의 관계의 기초가 미숙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미숙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순수한 사랑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두 분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모습, 조금 더 성숙한 모습,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었으면은 과연 관계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치달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 왔던 그런 관계의 어떤 기반이었다고 하는데 이 기반이 너무 부실했던 거지. 왜? 우리가 너무 좀 미숙하고 너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이기심, 나만 어떤 받고 싶어 하고 또는 내 의도나 내 주장대로만 이 관계를 좀 이끌어가고 싶어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잘 몰라 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는 내가 언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지,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키워드가 아까 미숙함이었죠. 미숙한 상태에서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연인이었던 그런 사람들. 좀 안타깝다. 마음에 비해서 너무 뭐가 안 됐어.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시험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내 마음은 큰데 뭐가 잘 안 돼. 행동과 마음이 따로 놀아.
내 마음과 결과가 너무 막 뒤바뀌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결과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 마음도 사실 좋지는 않다. 속마음이 완전히 이 마음에 금이 쩍쩍 가 있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요 사람의 카드 속에서 나타나는 요 나비처럼, 나비는 이런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메신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방 쪽에 나온 카드인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개 팍 숙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뭔가 깨진 어떤 유리창이나 차가운 얼음 이런 거를 떠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먼저 좀 희망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는지, 이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요? 못 지내겠죠. 잘 못 지내고 있고, 어떤 태도적인 면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아예 뭐 연락을 단절했다거나 차단했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지인 관계, 친구 관계, 이 사람 옆에라도 그래도 붙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요런 게 좀 같이 있어요. 이분의 태도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 옆에 와서 괜히 이렇게 옆구리 콕 찌르는 것 같은 뭐 연락을 할 때도 있고, 그냥 대뜸 뜬금없이 혹시 이런 거 알아? 나 좀 뭐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뭐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을 정말 아예 끊어낼 수가 있냐, 이 사람이 과연. 아까 처음에 리딩 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럴싸하게 정말 칼로 뭐 무라도 벤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관계에 어떤 단절이 처음에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태도나 여러분을 향한 마음 자체가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물처럼, 그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 또는 그 전에 우리가 잘 됐을 때, 뭐 썸을 타는 게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엄청 큰 어떤 파도, 거대한 어떤 파도 속에 우리 둘의 몸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잔잔한 그냥 강에 우리가 둥실둥실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떠 있어서 유유히 그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천천히 천천히, 빠르지는 않지만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강물이 흘러가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왠지 같이 가고 있어. 같이 그 강에 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황이나 뭐 이 사람의 심리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두 사람이 어떤 자존심 싸움이나 두 사람이 다툼이나 싸움 같은 그런 상징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누구 한 명이 패배자, 누구 한 명이 승리자,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누구 한 명은 갑, 누구 한 명은 을, 이런 거를 조금 두 사람이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이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참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나를 참 좋아하는데 너무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에너지 소모가 아닌가. 처음에는 이분이 자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게 지금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라고. 왜냐면 흐름 자체가 좀 그래요. 이분과 여러분과의 어떤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이분이 조금씩 자신감도 잃고, 또 어떻게 보면은 끈을 좀 놓은 느낌도 있다. 끈을 뭐 완전히 놓았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의 심리나 태도 자체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반반이다. 언제든지 이 사람이 정말 나가 떨어져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다. 너무 좀 너덜너덜해졌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다. 최초에 지금 한 번이 아니었을 거다. 두 분의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찔린 데 또 찔리고, 상처가 나고 있는, 피가 나고 있는 곳에 또 피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당한 느낌도 있고, 내가 상처받은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관계를 이끌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고, 그리고 키 자체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 이분의 마음은 지금 이래요. 근황, 심리, 나에 대한 생각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뭐 기사 완지 카드도 보여서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또 이렇게 뛰어오고 달겨들고, 어쩔 땐 또 엄청 또 들이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마음과 그리고 심리, 나에 대한 생각, 이거와 앞으로의 어떤 결과는 꼭 이퀄이 될 수는 없죠. 꼭 이게 뭐 이렇게 동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맞물릴 필요는 없어요. 맞물릴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은 마음도 많고 서로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서로의 갈 길을 가겠어요. 지금 이거는 약간 아쉽게도 마음은 지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너를 차마 못 떠나보내겠다, 너랑 다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면서 지내고 싶다
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결국은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상처가 많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다시 땡겨오고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마음도 확인하고 둘이 짜잔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는 쪽보다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에 비해서 여러분들 쪽에서 차라리 이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는 건 어떻냐 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한번 칼을 휘둘러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이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이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손을 덥석 잡을 것이냐? 아니야. 뿌리치거나 정말 칼을 휘둘려 갖고 쟤를 그냥 보내버려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해 봤을 때 좀 후자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네, 1번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헤어진 후 그 사람 근황 및 심리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 지금 두 사람이 거의 뭐 죽음에 임박한 그런 가슴 아픈 상처나 또는 정말 끝맺음, 디엔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만만치 않다 상황 자체가. 거의 뭐 이제 안 볼 거를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좀 칼을 꼽고 또는 그냥 관계를 그냥 정리를 한 거죠. 나는 내 인생 가겠다. 쟤도 이제 제 인생 가고. 그러니까 오늘의 태양이 지고 내일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렇게 이 상대방을 또는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그냥 지는 해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근황 뭐 이런 것들 좀 보면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받은 상처가 우선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만큼은 아직 여러분들이랑 좀 약간 열리지 같이 좀 이어져 있다. 되게 이렇게 따뜻한 흙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따뜻한 그 흙에 뭐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거나 아니면 뭐 나무가 자라는데 뭐 둘이 막 그렇게 열리지처럼 묶여 있다거나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뿌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뭐 차단을 했다거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과의 선을 그었다거나 뭐 단절을 시켰다거나 여러분들 쪽에서 그런 어떤 힌트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여러분들 쪽에 굉장히 생각이 아주 딥하고 이성적이고 지금 아주 냉정하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관계가 좀 정의가 지금까지 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지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리고 상대방은 저 밑에 있어. 고지 밑에. 또는 상대방을 포함해서 수많은 어떤 주변 지인들 뭐 우리의 커플 또는 우리 어떤 연인 사이 우리의 썸 이 사이에 있는 수많은 다른 인간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둘만의 어떤 1대1 관계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여러 뭐 지인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모든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저 밑에 있어. 나만 이 위에 있어. 고지에. 계속 내려오라고 뭔가 얘기를 소리치는 것 같아요. 저기서. 이 상대방뿐조차도 여러분한테. 왜냐면 이분의 어떤 마음 자체가 나에 대한 마음 자체가 그래도 다시 한번 약간 좀 미워도 다시 한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이 테이프를 좀 뒤로 감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다시 돌릴 수 있으면 좀 돌리고 싶다라는 게 지금 이분 마음이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우직한 면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쉽게 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두 분 사이에서 정말 끝난 느낌도 있고 이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지만 이분이 지금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도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뭐 근황을 어떤 궁금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좀 눈에 보이고 이분이 뭐 마음이나 뭐 이런 거를 잘 밖으로 드러내시는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장점은 그래도 나와의 어떤 관계가 가볍지는 않다는 거지. 나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이 뭐 100평에 해당하는 아파트야. 그러면 내가 한 10만큼만 들어가 있으면 금방 빼잖아요. 그 짐을. 그 공간을 10평이라는 거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100평인데 나라는 존재가 한 88평으로 다 차지가 되어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본인도 이걸 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왜냐면 그동안의 삶에서 그동안의 여러분과의 어떤 마음, 여러분과 쌓아 올린 추억들,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 뇌도 우리가 뭐 20세 전후로 뭐 성장이 뭐 끊긴다고는 하지만 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 이제 뇌의 뭐 가소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70대, 80대, 90대 뭐 이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속 뇌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 사람이 이번 너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뇌가 바뀔 정도로 내 삶은 바뀌었고 나 자체가 바뀌었어. 거기에서 너가 빠져나간다는 걸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럼 그것조차 나에게는 굉장히 큰 뇌의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야. 보통 이제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유전자가 그렇게 좀 진화를 해왔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 사람 자체가 변화가 막 휙휙 바뀌고 뭐 금사빠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의 변화나 뭐 헤어짐이라든지 어떤 썸이 뭐 좀 잘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변화무쌍함에도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정말 설령 잊을지언정 있더라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린다. 이분은. 그래서 심리나 나에 대한 생각 거의 헤어지기 직전 그 상태라고 거의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도 봤을 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뒤로 이렇게 좀 돌면서 다시 리플레이, 뒤로 갔다가 다시 리플레이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신경 쓸 것들 많고 마음을 여기저기 많이 주고 있어. 이게 이제 두 사람 다 어떤 좀 이성들도 좀 있고 인기들도 좀 많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라서 뭐 이성들한테 에너지가 쓰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하고 이 사람 그 자리에 거의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길을 돌리지를 않았단 말이야. 발길을 돌리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소홀했다면 이 사람한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래 보는 건 어떨까? 라는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헤어진 후 그 사람, 근황 및 심리,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 헤어짐의 어떤 수준이 뭐 이혼이라든지 약간 이런 굉장히 좀 중대한 느낌이 좀 있고 무게감이 좀 있어요. 뭔가 뭐 가볍게 뭐 만나다가 헤어졌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관계나 뭐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을 했다거나 약간 요러한 어떤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헤어짐 만만치 않다. 정말 뭐 법정까지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엄청 큰 변화, 이렇게 좀 변화할지 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힌트를 좀 주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 좀 몰랐다. 우리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관계가 뭐 악화가 되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이런 상담, 어떤 내담자들의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분이 뭐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좀 요런 근황도 좀 보면은, 우선 잘 지낸다, 이 사람. 좀 잘 지내는데, 여러 뭐 여러 남자들을 좀 만나고 다닐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외모적인 능력도 괜찮고, 출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이 좋다거나, 좀 이성들을 좀 끄는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생각이 많고 냉철해요. 되게 나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말랑말랑하냐 아니면 딱딱하냐로 봤을 때 굉장히 딱딱하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어쩔 땐 나한테 좀 말도 하고 나한테 연락도 하고 하다가도 어쩔 때는 완전히 정말 남남, 그냥 거의 뭐 지인만도 못해, 그냥 남보다는 못한 사이, 요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같은 분이 되게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질질 못해서 뭐 만나고 있을 때도 되게 잘해주고 성실하고 헌신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방을 되게 배려해.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해.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불쌍하다, 좀 그런 거를 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사제 같은 어떤 딱딱함, 히스테릭함, 나를 아주 되게 좀 호구로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나를 엄청 만만하게 본다거나 자기 기분 뜻대로 그냥 나한테 대해. 자기가 어쩔 때는 막 엄청 히스테릭하고 어쩔 때는 또 기분이 좋고 막 왁자지껄 떠들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뭐 이분이 여러분한테 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못한다 라는 그런 좀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속마음적으로는 여러분한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일이 있거나 뭐 자기한테 뭔가 사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뭐 맛집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대화를 주고 받는다거나, 이 정도는 지금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기가 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마음을 완전히 뭐 닫았냐, 여러분들을 뭐 안 보고 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이분. 어쩔 때는 뭐 연락해서 뭐 이런 거 너 잘 알지? 나 좀 뭐 알려줄 수 있어? 뭐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거나, 이분이 좀 그런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완전한 지금 단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인이나 뭐 남남이나 또는 친구로 다시 돌아갔다거나, 뭐 직장 동료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헤어진 부부 사이더라도 만나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서로 의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좀 그런 지금 상태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 마음도 좀 그런 상태다. 그래서 나랑 그러면은 좀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 관계에서 좀 뭐를 바라냐,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우선 이분은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이 3번을 위해서 뭐를 한다라든지, 뭐 더 좋아해주고 더 사랑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좀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나도 힘들고 내 현실도 힘들고, 뭐 그게 뭐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일 수도 있겠지만, 나 힘들어서 나 집 밖으로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아, 이런 심리다. 이 말인즉 여러분한테 막 다가와서 여러분을 찾아본다거나, 여러분을 뭐 설득을 시킨다거나, 여러분들의 설득을 이분이 뭐 끄덕끄덕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좀 그런 힌트를 좀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고집이 너무 세요, 이 사람.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엄청 세고, 자기는 별로 노력 안 해. 너가 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가 가도 딱히 뭐가 없어, 이분은. 그래서 지금 마음도, 이분은 전체적으로 좀 안타깝게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차가워요. 차갑고 너무 냉정하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지 되게 좀 차갑고 안 움직이고 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미 많이 참아오지 않았냐, 이미 너무 많이 노력해오지 않았냐, 이미 너무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냐, 나도 좀 받고 사랑받고 배품을 좀 받고 배려를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짝이 돼줄 수 있느냐, 카드로 봤을 때는 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헤어진 후 그 사람 근황 및 심리, 나에 대한 생각. 두 분은 과거를 좀 보면은 좀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나도 뭔가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그런 걸 좀 잘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이분이 노력을 안 했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를 했어요. 이분도 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좀 이런 아다리가 안 맞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쉬워.
요런 타이밍만 좀 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런 어떤 노력, 요런 거를 좀 서로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 노력을 한 거니까, 어쨌든. 그게 비록 내가 100점만큼 모의고사를 준비했어. 근데 성적은 80점밖에 안 나왔어. 그거는 아쉽죠. 근데 나는 100점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맞을 만큼 노력한 인물이야. 이 연애나 이 사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과의 사랑, 여러분도 이 상대방과의 사랑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좀 안타깝다. 어떤 타이밍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물리적인 거리 아니면 현재 처한 현실 이런 것들이 잘 맞았으면 두 사람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의 어떤 근황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약간 유유자적하는 느낌이 있어요. 유유자적, 약간 여유, 약간 요런 느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갖고 그냥 핸드폰 하면서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이분이 과연 이게 사랑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요런 걸로 봤을 때는 진심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만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랑이야. 라는 걸 분명히 마음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왜냐면 이분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되게 예민하시고, 자기의 어떤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구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관계의 시작을 한다거나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보면은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랑인지 이게 사랑이 아닌지 애매한 무언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는 어찌 보면은 연애의 어떤 경험, 사랑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 속에서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잘 아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 대해서 이건 뭐지? 이 여자는 뭐지? 이 남자는 뭐지? 이 감정은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는 거를 이 사람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요, 자존심.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 근데 그러니까 저기를 내가 쳐다봐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자존심 때문에 저기를 안 쳐다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눈길 돌리고 막 딴짓하고 그러는 거야. 저쪽에 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어. 근데 막 외면해. 딴 데 보고 막 저쪽으로 방향 틀어서 도망가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느낌이다. 속마음적으로도 봤을 때도 교황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이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막 움직이고 너 좋아 내가 이런 감정이지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지 그래 가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라도 말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헤어지더라도 내가 재회를 내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절대 움직임이 없어요. 엄청 자존심도 세고 자기가 그냥 어떤 비슷해요. 아까 이 사람 근황이 소파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마음은 분명히 사랑이지만 내가 움직이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난 그런 거 안 할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사랑을 놓친 경험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분은.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더만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좋았을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됐겠죠. 그것도 다 사람 간의 어떤 인연이고 또 우연이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깨져 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좀 깨지면서 또 아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황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깨진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저렇게 막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어떤 능숙함은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하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사람을 그래도 따뜻한 온기로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완전히 막 악의가 있다거나 지금 막
미친 듯이 막 달겨 들어갖고 막 할퀴고 막 이러는 마음 상태는 아니야. 그래도 그래 끄덕끄덕하는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래 끄덕끄덕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마음만큼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헤어진 분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헤어진 후 그 사람의 근황 및 심리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과연 이게 헤어진 상태인가 좀 의심도 들고, 마음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 헤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완전히. 그래서 약간 이미 두 사람이 서로 약간 가족 같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우정 같은 느낌도 있고, 이래서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뭐 좀 헤어졌다고는 하는데, 뭐 우리 집에 예를 들어 뭐 귤이 한 박스 들어왔어.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미 귤이 있어, 많이. 아니, 저 사람 갖다 줄까? 뭐 이런 마음 상태. 그리고 이분도 뭐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뭐 뭐를 물어봐. 갑자기 뭐 핸드폰에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근데 이 상대방 분이 뭐 그런 걸 잘 알아, 아니면 뭐를 잘 고쳐, 저기 극적극적 하면서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지금 가능한 상태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서로 막 모질지가 않아요. 막 잘라내고 막 서로 막 칼로 막 찌르고 뭐 뒤집어 엎고 막 상대방한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좀 그러지는 않는다. 다만 이분이 전체적으로 땀 닦고 서 있고 뭐 앉아 있고 소파에 그냥 기대 있고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고 그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마음이, 이분이 조금 톡 건들면 또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었을 때 뿌리가 그냥 한 줄기 두 줄기 뭐 세 줄기 요만큼만 있어서 그냥 뽑으면 또 뽑히잖아요, 금방. 근데 그거를 뭐 몇 달, 몇 년 거기다 심어 놓으면 뿌리가 뭐 엄청 이 땅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막 잔뿌리들까지 막 다 흙에 이렇게 막 잡고 있죠, 흙을 다. 그래서 뽑히지가 않죠, 절대로. 그런 두 분의 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질긴 인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있다. 근데 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딱히. 그래서 마음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이 상태로 조금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기다려 본다거나 여러분들이 먼저 쿡 찔러 본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후 그 사람 근황 및 심리, 나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타로 카드 리딩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